식민지민이 해방 후 수십 년째 식민제국의 임무를 이순신, 세종대왕처럼 존경하고 있다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대만인들이 존경하는 일본인, 바로 하타 요이치다. 대만인들은 대만의 댐을 건설했던 하타 요이치를 존경하고 있고 지금은 훼손됐지만 그의 동상도 세웠다. 대만 또한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를 겪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저 통치자가 있던 여러 시기들 중 천황이 통치했던 시기 정도로 감각하고 있다. 대만도 총독부가 있었고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통치라는 절차를 밟았고 그에 반발하는 독립운동가까지 있었는데 왜 대만 사람들은 식민지 시절을 우리나라와 다르게 감각할까? 잠시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1980년대를 배울 때 박종철, 이한열, 민주화 운동 등 억울하고 눈물나는 약자의 스토리나 정의롭고 가슴 뜨거운 혁명자의 서사를 특히나 강조해서 배워왔다. 하지만 군사정부의 독재에 민주투사들이 신음했다고 일컬어지는 그 시절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시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실제로 그 시절을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박수치고 공감하듯 그 당시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냈고 때때로 재밌는 해프닝들이 일상 속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특히나 1980년대는 경제성장률은 10% 수준으로 높은 반면에 물가상승률은 3% 수준으로 낮았으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 하루하루 보람찬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까 싶다. 반면 국민들이 주권을 되찾았다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은 바닥을 기고 있고 매년 취업난을 걱정하는 뉴스가 나온다. 역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투성이다. 역사는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다. 누구는 좋은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이라고 정해버리기에는 진실의 파편들이 얽히설키 얽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게 실제 역사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역사라는 분야에 관심이 아주 많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걸 굳이 알아야 하나 싶은 분야라고도 생각한다. 역사는 어려운 분야가 맞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선과 악으로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하게 역사를 소비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역사를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면 자기가 역사를 안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지적으로 게으르고 그 와중에 정의로운 사람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저마다 깊이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비뚤어진 정의감만 가득해진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혐오스럽다. 쉽고 저렴한 불량식품 같은 역사인식을 갖도록 강요하니까. 과거에 매몰되면 미래가 죽는다. 정의감을 내려놓자.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으로부터 촉발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불을 지폈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 하지만 그 신념이 거짓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각자 불매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개 한국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일본은 전쟁과 식민지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천황과 총리 등 국가 차원에서 수십 차례 사과를 냈다. 일본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서 문제라고. 이런 모습마저 진정성 없다고 느껴진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건 국제관계에서 진정성이라는 불명확한 것을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이 없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대한민국은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받으며 일제시대 관련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 청구권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는 분명히 박정희 정부의 외교적 승리였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1990년대 뒤늦게 대두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민간 차원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하여 기부금을 모아 전달했다.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막은 쪽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며 나섰던 시민단체 정대협이었다. 저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셋째로, 일본이 한국에 부당한 경제보복을 가했다고 말하기에는 민망하다. 왜냐하면 그 경제보복이라는 것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즉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만 받던 혜택을 빼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운동의 전개 과정 또한 비이성적이었다. 한국은 일본에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원자재를 사와서 그것을 잘 조립하여 전 세계에 반도체라는 비싸고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원자재를 국산화하면 된다며 무책임하게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인이 유니클로 불매를 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 당연히 한국인이다. 일본에게 1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이 2의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경악스러운 생각을 하는 걸까? 시작도 전개도 비이성적이었지만 마무리는 정말 비겁했던 운동이었다. 이 갈등으로 일본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운동이 시들해지고 점점 공감을 잃으니 조용히 끝냈다. 반일불매 운동이 남긴 것은 양국 간의 반감뿐이었다. 이영우는 한국인의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대한 믿음이 비이성적이고 반자유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종족이라는 표현이 옳다고 말하며 책의 이름을 반일종족주의라고 지었다고 한다. 본능대로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들짐승이 연상되는 단어 종족.
일본을 향한 반감에서 비롯된 일부 한국인의 집단 행동은 정말 무서웠다. 커뮤니티에서는 유니클로 매장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명 유니클로 순찰대가 활동했고, 렉서스 차는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으며, 불매운동 시기에 일본 여행을 가는 연예인은 논란이 됐다. 이와 비슷하게 반일종족주의에 이영훈이 속한 낙성대 연구소는 오물 테러를 당했으며, 당시 네티즌들은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모습을 똑 닮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여기 두 사진이 있다. 둘 다 상점 앞에서 불매운동 시위를 벌이고 있고, 둘 다 정의감 넘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둘 다 타민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척하고, 둘 다 스스로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스스로 기꺼이 전체주의의 부품이 돼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이지매를 가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극우 파시스트, 나치, 제국주의 일본과 같다. 나의 지난 영상에서도 반일종족주의자들이 몰려와서 댓글을 달았다. 일본이 힘이 있으니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는 둥, 책 한 권 읽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둥, 반일종족주의는 어떻게 믿냐는 둥, 심지어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냐는 둥, 아무 근거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들 뿐이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후지게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애국자라고 착각들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반일종족주의에서 얻어가야 할 진짜 인사이트는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가 정치인도 역사학자도 아닌데 과거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착취되었는지 근대화되었는지 알게 뭐람. 나는 반일종족주의의 진짜 교훈은 이런 소신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류의 책이 나온다면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연구에 따라 책을 냈다. 반일종족주의의 머릿말에는 이런 글이 있다. 많은 분이 우리의 시도에 대해 불쾌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대립 중인데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연구자로서 그러한 국익 우선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거나 옹호하는 일은 학문의 세계에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세는 결국 국익마저 크게 해칠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범했을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엄정한 학술적 비판입니다.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것입니다. 이 책의 편집과 출간에 임한 우리의 자세는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오늘 결론도 내 채널에서 인문학을 다룰 때마다 지겹게 나온 것과 같다. 전체주의를 경계하자. 이제 와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대한민국 대중의 역사인식은 옳고 대만 대중의 역사인식은 틀렸다라는 확신이 지금도 있느냐고.